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이재명과 관련된 이 야당의 반란 그리고 여권의 또 이 동향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야당이 대대적으로 국회 안팎에서 난리를 쳤어요. 그만큼 난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요. 이재명의 지금 죄는요. 그냥 뭐 적당히 정치적으로 흥정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적당히 깔아뭉갤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1년이 넘게 작년 9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깔아뭉개다가 결국은 이제 1년이 넘어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의혹을 가졌던 것이 과연 대장동이든 뭐 이 우이대 신도시든 이 그야말로 수백억 수천억 원의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의혹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이재명으로 갔을 확률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고 의혹을 가졌어요. 자, 그 추론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딱 마지막 골목에 와 있어요. 누구냐? 바로 김용희가 대선 자금으로 썼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받은 시점이 이재명이가 대선을 출마해서 경선 구도로 들어가는 그 와중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딱 필요한 시점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소련 같은 사람은 민주당은 정부에서도 바꿨고 당내 지원금도 받았고 후원금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서른이 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만 어느 정도나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돈이 말이죠. 이재명한테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이 이제 검찰의 수사의 핵심이고 지금 보도를 보면 이재명에게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 의혹을 갖고 또 추론을 하는 전망을 하는 이 보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야당이 일제히 반발했는데 국회 안에서는 우선 의총에서 성토를 했고요. 최고위에서 성토를 했고 그 다음에는 법사위에서 성토를 했고 그래서 법사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열렸다가 한 30분 만에 결국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야당이 말이죠. 법사위 안에서 난장판을 치른 거. 그 다음에 최고위에서 이재명이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화무시비롱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야당 의원들이 말이죠. 법사위에서 하는 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이제는 대통령실 앞으로까지 자리를 옮겨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비판을 하면 할수록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야당이 바로 그 꼴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법사위에서 한 30여 분간 진행된 가운데서 이 발언을 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하고 조정은 이 사람들만 참여를 했죠. 이 참가한 가운데 한 30여 분간 법사위가 진행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한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오늘 최고위에서 발언한 내용. 이 본래 최고위 전에 의총에서는 나는 이론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진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당당하게 그렇게 단 이론 한 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면 아니 조사를 받아갖고 나는 깨끗하다. 이게 강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신뢰를 주는 얘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로만 진실하다고 얘기한들 이재명의 입은 오로지 거짓말 제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미 우리 국민한테 신뢰를 잃은 지가 지금 한두 달이 지난 게 아니에요. 예. 이미 뭐 이재명의 입 딱 열면 거짓말 이건 다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은 말로만 진실을 밝혀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실을 본인이 진실하다고 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떳떳하잖아요. 떳떳하니까 더 자신 있게 검찰의 수사를 자진해서라도 받아라. 예,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김용희가 검찰 수중에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긴급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협조는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강제로 하겠다는 검찰 태도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아실 거다. 자, 어제 박범계가 말이죠. 우리가 오늘 어제 얘기할 때요. 박범계가 오늘 임의 제출하겠다. 임의 제출하는데 이미 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올라가 봐야 아무 소용없다. 임의 다 치울 거 다 치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거인멸한 죄가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현장 검사한테 밝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김용이라는 사람이 3일밖에 출근 안 했는데 무슨 거기다 서류를 갖다 놨겠느냐?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3일밖에 안 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런 상황에서 임의 제출한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빈 쪼가리죠. 더군다나 이거는 뭐냐? 이재명이가 이 검찰에서 성남 fut볼 사건과 관련 등등 이 조사를 이 특히 허위사실 유포 이 서면 조사를 하겠다. 허위사실 유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이죠. 서면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딱 5줄 내놨잖아요. 이게 이재명의 실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임의 제출을 하겠다 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딱 문을 열어야죠. 자, 그러면서 검찰의 태도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 주고 겁박 주고 조작하는 것이 목표라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화무심이록이라 했는데 달도 차면 기우는 법으로 영원한 권력이 어디가 있겠느냐. 예, 말은 잘해요. 말은. 아무데나 갖다 붙여. 자, 모욕 주고 겁박 주고 조작하는 것이 검찰의 목표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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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의 목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서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대하고 지금 모든 게 내 손안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은 잘해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미 대선 때부터 이재명에는 의혹이 있다. 최근에도 말이죠.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탄압 수사가 아니다. 이게 절반이 넘어요. 이러한 국민, 주권을 가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무서워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민생이 먼저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높은 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정말로 고통스럽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국가 권력과 국가 역량을 상대 정당을 탄압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 현실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자, 반드시 말이죠. 이 법 앞에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이 법 원리와 그리고 국민의 상식적 기대 이거를 저버리는 이재명 그리고 상대 정당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탄압하는 그러죠? 검찰을 탄압하려고 하는 검찰의 수사에 불복종하는 이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반드시 이 현실을 갖다가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렇게 저는 반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긴급 의총에 이어서 최고위에서도 대정부 비판 발언을 계속해서 초강경으로 가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법사위에서의 이 국감 거부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검찰의 수사 성격이 이제는 정치 자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를 넘어서 이제는 민주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 법사위에서 아수라장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통령실 앞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반대 시위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요, 야당 탄압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김대우 위원장이 그럼 죄를 짓든 말든지 오늘 김대우 위원장이 역시 진행을 아주 잘 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수라장이 됐는데, 민주당이 말이죠. 본래 회의장 앞에서 회의가 개시되기 전에 국장 불참을 선언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고 이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 이 참여의 조건으로 4가지를 냈는데요.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사과하고 그리고 이원석 총장은 사퇴하고 송경호 중앙지검장, 고영건 4차장 그리고 강백신 반부의 3부장은 문책을 요구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아니 지금 수사를 하는데 어떻게 흥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법법회의가 있는 걸 검찰이 확인을 하고 확보를 했는데 이 검찰이 확보한 이 내용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흥정한다? 이게 상상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은 분명한 법치국가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개 피감기관인 검찰이 아니 일개 피감기관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대표적 수사기관입니다. 감사를 하러 앞둔 날 민주화 이후에 사상 초유 야당 당수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완벽한 정당 유린이자 민주주의 방해 행위다 라고 했는데요. 사상 초유의 전과 사범이 당 대표가 됐고 사상 초유의 그야말로 지금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 한 10여 건이 되는데 이런 사람이 사상 초유로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됐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강력히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동혁 의원, 대변인이죠. 장동혁 의원도 이제 법사위 소속이니까 판사 출신이거든요. 자,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막는 거. 이거야말로 이재명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정점식 의원은 이제 검찰 출신이거든요. 2021년도 4월부터 7월까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8월에 이재명이가 대선 경선 참여를 선언했고 이재명의 선거에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추측할 것이다. 예, 추측. 왜냐하면 이거 받았다 이렇게 딱 하면 또 이게 사실 허위 사실 또 명예훼손으로 걸리니까 추측한다. 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그래서 오후 3시가 넘어서 김도우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요. 이 조정원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 회의를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난리가 난 겁니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단독회의는 안 된다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김대우 위원장은 야당 탄압이다 보복수사 주장하신다면 출석한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목조목 따져라. 그러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이 발언대에 서서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 보고를 시작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야당 탄압 중단하라 김건희도 수사하라 라고 외쳤고 이 김도읍 위원장하고 민주당 의원들 간에 이러한 설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감사를 하는데 왜 법사위만 일어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자,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기동민이가 다른 나라 검찰들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 검찰만 그러냐. 김도비가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기동민 누가 죄를 지었다는 거야. 권칠승 법사위원장이 검찰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고성이 오가고 그래서 30분 만에 질의답변을 도저히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감사를 중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동민이가 회의장 밖에서 말이죠.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내 민주당이 요구한 4가지에 대해서 단 하나도 성무 있는 답변이 없었다. 배우는 명확하다. 검찰도 여당도 아니다. 대통령실에 계신 분에게 편파적인 기획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이 규탄 시위를 벌여요. 자, 이렇게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장외 전쟁까지 벌인 게 민주당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4시가 넘어서 감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유상범 의원이 이원석 총장한테 질문을 합니다. 민주당의 검찰이 유동규를 회유해서 진술을 받아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청하고 이원석 총장은 그러니까요. 유동규를 하거나 하는 사람은 유동규 이 본부장은 김용이라든가 야당 의원들하고 10년 넘게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성남 도계공의 고이모를 지났다. 그런 사람한테 회유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갖다가 유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걸겠냐? 그렇게 우리는 수사하지 않는다. 저희가 공당 정치 활동이나 정책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이거는 회유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분명하게. 자, 그리고 또 여당에서는요, 이 야당 스스로 이렇게 거부하고 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범죄 집단이라고 자백하는 꼴이다. 조국 수호 시즌2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이 불법 대선 자금 게이트다라고 하면서 김용의 윗선을 갖다가 이 대표로 지정을 하는 그러한 입장문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쭉 내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간 이 민주당 의원들은요. 권인숙, 권칠숙, 김남국, 김승환, 김의경,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 거의 다 갔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권인숙 의원이 민주당이 만든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공개 서한을 낭독했는데 이 서한 내용 보나마나 뻔한 내용들로 되어 있지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아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권인숙 의원은요, 우선 이 압수수색 시도한 거야말로 중앙당사의 침탈 시도다. 그리고 서슬프런 군부 독재 시대에도 없던 일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 예. 그리고
공공연히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갖고 야당을 압박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하거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없다. 예, 그리고 대통령 눈치나 살피며 하명검사, 하명감사, 정치수사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이원석 총장은 즉각 정지하고 송경호, 고영곤, 강백신에 대해서는 문책을 지시하라.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어요. 그리고 기동민 의원은 말이죠. 이전에 군인들 군화발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유린됐다면 21세기 2022년들에는 검사들의 편향된 칼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한 달 사이 200억 달러가 줄고 물가, 금리, 환율, 주가 어느 것 하나 파란 시호가 보이는 것이 없는데 국민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가고 한 끼 때우기가 어려운 것이 중산층의 현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요. 엄청 민생을 챙기는 것 같이 보여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민초들 삶을 개선해야 되는데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여당과 대통령 스스로 만들어내야 할 것 아니냐. 오죽했으면 야당이 국감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갔겠다. 오죽했으면이 아니라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안 진 것처럼 가짜 여론몰이를 하려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직무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판이 무서우니까 하루 만에 국감을 한다라고 밝혀놓고 법사위는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민주당의 실체예요. 이중성의 실체. 그러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공개 서한을 낭독한 후에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단하면서 이 단체로 복창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있는 사람들 드러나 이 얘기죠. 예. 이거 참. 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민주당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감 현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회의 문제에 관해서. 자, 그러면서 과거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 즉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회유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10년 전에 그것도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이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팀이 재소자에 대해 의중 조사를 했다라는 의혹 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무혐의로 끝났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유한다면 오히려 구속하고 교정실 안에 가둬놓고 회유하지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돼서 밖으로 나간 분을 회유할 수 있겠냐. 예, 그리고 구속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석방한 데 관해서는요. 법원에서 추가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1심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데 추가 기소를 해서 6개월이 이미 연장돼서 구속기간이 1년이 됐다. 그 상황에서 다시 추가 기소를 했는데 병합이 되지 않고 병합은요.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일의 개발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추가적인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일의 사건하고 대장동이 병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병합이 되지 않아가지고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아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어젯밤 0시에 석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의 압수수색 반발과 관련해서는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고 오늘 또 강한 어필이 있었지만은 제가 검사를 그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기억하는 사례가 있는데 행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제가 주임 검사로서 2016년도 10월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반발하고 그 당시 박근혜 청와대마저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결국은 집행하게 됐다. 그러면서요. 의원님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입법부 의원회관에 대해서도 솔직히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있었고 사법부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단계에서 법원, 판사실 압수수색이 수차례 있었고 이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 책무이자 의무다. 이 점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검찰의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잖아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사 내에 위치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연구원이 어디에 소재 있는지 보고를 받고 당사 안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라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당사 안에 들어가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했겠느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참 어려운 결정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를 유기하게 되는 것이고 집행하지 않으면 법률적,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옳은 얘기죠. 그래서 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8시간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버티고 앉아서 영장 집행을 호소하는데 그 검사들이 핍박을 받고 다중의 의력에 의해서 영장 집행을 못하고 돌아왔을 때 안타깝고 미안했다. 검찰이 법률에 따라서 집행한 공무에 방해가 있었다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있던 검사의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져 나가고 돌아가는 길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법률에 따라 집행한 공무에 방해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요,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법을 집행하라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재명이가 과거에 한 얘기가 지금 이제 부반응이 돼서 본인한테 달려가고 있어요. 바로 뭐냐? 이재명이가 말이죠.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비리를 없애는 것이 이 국정농단에 해당된다라고 본다면 국정농단은 즉 그러한 국정농단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이 얘기가 결국은 지금 이재명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적폐청산이 쉽게 얘기하세요. 적폐청산이 보복이야? 그러면 그런 적폐청산은 얼마든지 해도 돼. 이게 과거에 이재명이 했던 거예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러한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과거의 발언이 지금 이제 인구에 회자하고 지금 언론에 회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가 옛날에 도둑 잡는 게 도둑에는 보복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제겐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으로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 법질서를 어기며 사의를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 보복이라 불린다면 그런 정치 보복은 끊임없이 초고강도로 계속돼야 한다. 이러한 이재명의 얘기를 갖다가 송일종이가 인용해서 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양금희 수석 대변인도요. 법 집행에는 성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적폐청산의 정치보복이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까지 말했다. 이제 와서 태세를 전환하는 것은 파렴치한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석고 대제해야 한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김기현 의원은 내로남불 이재명 왈이라고 적은 뒤에 도둑 잡는 도둑에겐 보복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제겐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고 하는 이재명의 과거의 글을 그대로 페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이가 얼마나 지금 내로남불 모순된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에 나서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은 이재명이의 이런 내로남불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